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배구입니다. 손지민 아나운서. 네. 제가 최근에 인생을 축구에 비유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축구요? 예. 태어나서 25살까지는 연습 시간, 몸 푸는 시간. 몸 푸는. 50살까지가 전반전, 그리고 75까지가 후반전, 그리고 그 이후가 연장전이래요. 연장전까지 예. 있어요? 이 비유에 따르면 저는 이제 후반전 접어들었고요. 네. 우리 손지민 선수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몸 다 풀었고요. 전반전에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인데. 그렇습니다. 전반전. 예. 이렇게 인생을 경기에 비유를 하는데 연장전까지 언급이 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진짜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렇죠. 예. 고령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인생 2모작은 기본이고 뭐 3모작까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2모작이 아니라 3모작이다.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김쌤 표정이 좀 상당히 어두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왜 이렇게 안쓰럽게 보여? 축구 후반전 시작한 지 5분 된 선수입니다. 예. 저는 그 오래전부터 인생 2모작을 위해서 나름 준비를 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창업도 해보고 뭐 1인 방송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하나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나마 제가 하는 이 직업은 예. 뭐 은퇴라든지 정년이라든지 나이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자 했는데 예. 이게 지금 뭐 2모작뿐만 아니고 3모작 축구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해야 되니까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부담되긴 하시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라 늦게까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즐기면서 또 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예.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요즘은 신중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분들의 네. 공통점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은퇴를 했다고 해서 집에만 머물지 말고 뭔가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거기에 정말 1000% 공감하거든요. 윤정 씨가 좋은 예.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까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다행인 것은 요즘 은퇴 이후에 아주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기관,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은퇴 후,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해주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이름하여 인생 2막을 만들어 드립니다를 외치는 분들입니다. 예. 어떤 분들이 주인공인지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수분 오셨나봐요. 번쩍번쩍하죠? 네, 우리 시니어들의 인생 2막을 도와드리는 주인공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인생 이막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행복 디자이너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마다 행복해 늘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최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행복 디자이너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이름에서 풍기는 진한 향기. 이런 직업이겠구나라는 게 어렴풋이 제가 예.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노인 스포츠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지금 심리적, 정신적 그러니까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같이 우리가 생활 체육에 맞춰서 노래와 율동과 체조 그리고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네. 말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체육적인 면에서 이제 네네. 도움을 드린다는 건데 그런데 이 복장을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체육과는 약간 좀 다르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은 조금 노래가 율동이 경비하지 않고 체육만 시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그래서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운동이나 세라밴드나 다양한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체육 생활 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도구를 좀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게 네. 약간 다른 점으로 보이는데 이 노인 스포츠 지도자는 그러면 준비를 하려면 뭐 국가 자격증 같은 걸 따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노인 스포츠는 국가 자격증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4월 달에 있더라고요. 시험이요? 네. 그래서 필기 시험 치고 그리고 구술 실기 시험 치고 그리고 연수 받고
그러고 나면 이제 현장 실습을 하고 나면은 11월 달에 자격증이 나옵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사니까 이름에서 딱 알 수 있듯이 그 대상이 어르신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을 땄다. 그 이후에 그러면 활동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뭐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은 어디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우리나라는 원래 복지가 굉장히 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 시설 기관이나 그리고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곳이든지 또 이렇게 지 자체에서 많은 이렇게 노인들의 건강 강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만 따면 일할 곳은 엄청 많습니다. 혹시 자격증에 나이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없어요. 우리나라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처음에는 한 40대 50대들이 많이 취득을 했는데 예. 작년도에 연수를 시켜보니까 20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취득을 하더라고요. 네,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자격증을 딸 만큼 이제 전도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니까 어르신들이나 건강이나 또한 우리가 시니어들이 굉장히 젊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들이 나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다방면의 생활체육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나이 많은 응시자, 오. 최고령 노인 지도사는 제한이 없으니까. 나이 제한은 없고요. 저희들 60대에 와서 지금 76세인데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좋은 점은 그 네. 젊은 층들이 그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네네. 노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른들의 좀 생각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성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왔던 그런 면이나 또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20대들이 했을 때 또 체계적으로 체대나 또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취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는 저는 보면은 엄청나게 비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생활 체육을 지도하면서 네. 나 노인분들이랑 좀 세대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라고 혹시 느끼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개념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둔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도 하고 또 사실은 지금 어르신이라 하면 격변기에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분들이라서 거기에 와서 이제 자존감 형성도 되고 운동뿐이 아니라 이거 시행을 하다 보면 또 더 어르신들을 배려할 때가 있어요. 젊은 강사가 갔을 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직업이나 뭐 이렇게 선택해서 강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굉장히 참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떠나서. 일단 그러면 어르신들이 계시면서 많이 다니셔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다니는 것도 다닌 거지만 경로당이나 이제 이렇게 시간에 한정되어 있어서 예. 어르신들은 또 1시간 이상 하면 힘들어요. 네, 운동이. 예. 그래서 이제 매주에 주 1회나 2회 정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즐겁습니다. 근데 네. 저도 그렇지만 이 방송 네. 보고 계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 자격증을 따면 네. 그냥 그걸로 끝나나? 어떻게 일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될까요?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운전면허증 따고 나서 택시 기사 바로 하나요? 그렇죠, 맞아요. 예, 똑같아요.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 안에 또 이제 학문적인 거는 공부를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거쳐서 무료 스터디를 거쳐서 강사가 할 수 있는 스킬까지, 스피치까지 시키는 게 한 6개월 정도면 강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영상을 좀 보고 궁금해요. 싶은데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하시네요. 네. 일단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네, 복지관에서 지금
하체 근력 운동. 공을 가지고 하네요. 공을 가지고 네네네. 작은 공이네요. 네. 잘하신다. 보통 유연하셔. 저러면 막 곡소리 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있을 거예요. 그 카드에 보면 이건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은 이제 두뇌 훈련, 인지로 이제 색깔을 가지고 인지를 해서 색깔별로 이제 맞추는. 노란색. 네. 와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밴드를 가지고. 네, 이건 세라밴더 이제 요 강사들 지금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강사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걷기 운동. 건지구를 강화거든요. 다양하네요. 네네. 이건 스카프로도 이렇게 네. 운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청각이 빨리 가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이제 옛날에 듣던 나의 살던 고향이라든지 이런 노래를 통해서 음악에 맞춰 가지고 체조를 하면 1시간이고 2시간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음악 없이 하면은 짧아는 20분 정도 근력이 오래 서 있지는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가지고. 아까 화면에 네. 보니까 직접 이제 노인분들에게 지도를 하기도 하지만 네네네. 가르치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럼 현재 지도자 양성도 하고 계신 네. 건가요? 전국에 이제 저희들 강사가 저도 이제 이렇게 근육화 강의를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체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잘못하면 낙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상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그 운동을 통해서 이 운동이 어르신들한테 얼마만큼 신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최한나 지도사도 지금 실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도 어르신들 뵙고 조금씩 지금 신생아 노인 스포츠 지도사라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으세요? 네, 지금 제가 어르신들 뵈면서 정말 많은 걸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많이 배웠어요? 공경하는 거. 야. 요즘 세대 어르신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 이런 게 있는데 뵈면 뵐수록 어르신들의 지혜나 그다음에 뭐 공경하는 거, 존경심 이런 게 좀 샘솟더라고요. 그럼 지도자를 양성하는 우리 김영 선생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잘 배웠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나요? 네, 엄청 모범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어르신들도 젊은 지도사 오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나이 제한이 없이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어린 지도자도 있지만 초고령자들의 창업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창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제 요즘은 미니 문화센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이렇게 나가시지 못하는 독거노인들 네.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1대1 수업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고독사가 없애는 이유도 되고요. 또 이제 건강을 챙기기 때문에 어로비 절감도 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지도자 양성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협회를 만드셨다고요. 네. 이게 2015년도에 노인 스포츠 국가 자격증이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생활체육 상급에서 이제 노인 스포츠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이렇게 민간 자격증 가지고 계속 어르신들을 케어를 해오다가 이 17년도에 이제 뜻이 맞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또 선배들하고 이걸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보급을 시키고 또한 노인 스포츠 지도사들이 보수 교육을 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스터디를 운영을 해서 보수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7년도에 이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장 실습 기간이에요. 2017년부터 이제 협회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전국에 그러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 협회에서는 한 3만 명 정도 활동. 3만 명이요? 네. 예상보다 많은데. 대구 경북 지역에는요? 네?
대구 경북 아, 쪽에. 대구 지부가 있습니다. 예. 예, 대구 지부가 지금 카톨릭 대학 안에 있어서 지금 매년마다 현장 실습을 거기서 하고 양성을 하고 100명 가까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구에만 지부가 100명. 예. 그럼 우리 최한나 지도사는 대구 경북 소속이신가요? 저는 본의 아니게 경남 소속으로. 경남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조금 전에도 보면은 뭐 김 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있으셨지만, 근데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 나도 한번 따볼까, 자격증 따고 뭐 이거저거 배우고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적지 않은 이 뭐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하면서 좀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하는 데는 네. 힘든 게 별로 없는데 네. 자격증 따는 게 자기 신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1년이란 세월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시험을 치고 5월 달, 6월 달에 또 구술 실기를 시험을 치고 그리고 또 8월 달에 연수라는 걸 받아야 되고 60시간 넘게를 연수를 받고 그 안에 또 이제 그 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 따고 나면은 자기 건강도 챙기고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하면서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아요. 과정이 꽤 걸리는데 우리 최한나 지도사는 그럼 단번에 패스하셨어요? 네, 저는 운이 좋게 프리패스했습니다. 아,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공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필기도 있고 구술 면접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협회에서 무료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구수시기가 몸에 익혀져서 예. 또 좋은 지도자님 만나서 그래서 저는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유아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근데 유아 교육이랑 이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죠?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나요? 저의 마인드가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유아 교육은 동심에서 바라본다면 예.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존경심과 뭐 배려심 이런 걸로 바라보면서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나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물으셔야죠. 예. 이분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요게 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공식 질문이죠, 뭐. 담당자 질문해 주세요. 일단 대답 듣고 싶어요. 이거는 강사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그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명예도 있고 돈도 오는데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은 아까 76세 되시는 예, 예. 강사님 월 수입 한 200~300 정도. 예. 난 충분히 더 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막 생각이 막 떠올라. 그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소품을 뭐 공도 쓰고 밴드도 네네네. 쓰고 하잖아요. 그런 소품을 또 내가 개발하는 거야. 전국에 아까 2만 명이요? 3만 명? 그분들한테 한 개씩 뭐 팔아도 얼마나. 아니에요. 이분은 자질에서 벌써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생각이 먼저야 되는데 요게 먼저 앞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오시지만 나중엔 결국은 더 좋은 길의 행복을 자기 행복을 더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쌤이 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탁해 보이나요? 아니 근데 여기 어깨에 네. 보통 뭐 우유빛깔 김영 뭐 이런 거 있는데 김영 회장님이라고 스스로 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 근데 회장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젊으셔서. 보이시는데. 제가 여기서 나이를 공개를 해야 되나요? 작년 나이를 얘기해 주시면 될까요? 작년 나이에 예. 한갑을 지났습니다. 오, 정말요? 네. 이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네. 지도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젊게 동안으로 만들어주나 봐요. 만들어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르신하고 1시간 동안 즐겁게 저희들이 더 배우고 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올 때는 이렇게 큰절을 하고 올 정도로 재미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옆에 최한나 스님은 네. 이게 유아 교육에서 이렇게 우리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네네네. 계기가 있어요? 혹시 나 이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네. 제가 초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사실은 김영 회장님 저희 어머니세요. 누가요?
회장님 어머니세요? 네네. 큰딸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모습 보니까 너무 닮고 싶어서 예. 일단은 사회복지 쪽으로 발을 담궈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오시는 새내기라서 예. 3년 차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3년 차이를 얼마나 귀여워하겠어. 손녀가 그러게요. 있는 예. 것처럼. 그렇죠. 어르신들에게는 손녀별. 네네네. 그래서 많이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가족이 따라서 일을 한다는 건 이 직업이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겠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럼 유아교육하다가 이렇게 시니어 지도를 해보니까 어떤 점이 다르든가요?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일단 유아교육은 제가 아이들한테 사랑만 주면 엄청 많이 따라왔는데 어르신들은 일단 제가 아직은 어리니까 조금 다가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네. 엄마가 꿀팁을 전수해 주진 네, 않던가요? 어떻게 다가가면 됩니까? 어르신들 말씀을 경청, 오. 공감, 그다음 칭찬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회장님이시니까 뭔가 더 좋은 꿀팁을 좀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아직은 드는데. 노하우를 안 주시더라고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 엄마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래도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도 이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네, 힘들어하는 모습보다는 좀 더 제가 보람이 있는 것 같고 행복해하시고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실 때 제가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직접 좀 말씀해 주세요. 어릴 때 그냥 좀 가장 보람이 있으셨어요? 이제 그 부부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와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그 어머니가 이게 약간 치매가 오셔가지고 예. 그 남편분이 모셔와서 그래도 운동을 시켜서 건강하게 있는 동안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왜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저래 두 분이 손을 잡고 저러지 불륜도 아니고 근데 네,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게 삶에 살아가는 하나의 행복이지 않나 그 눈빛에서 보는 그때 굉장히 눈물이 났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 지금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고 막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동안이 되는 비법. 요거로 오늘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또 이분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미리 좀 맛보기로 우리가 노인 스포츠 이거를 좀 배워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번 앉아서 하는 운동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네네. 동작 몇 개 좀 제가 가르쳐 오늘 주시죠. 세라밴드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말요? 부탁을 드렸어요. 네. 생활밴드. 생활밴드. 세라밴드. 세라밴드. 네. 하나씩 갖고 저희가 저랑 따라서 오늘 딱 한번 맞네, 노란색. 배워볼게요. 세라밴드는 네. 색깔마다 나이가 있어요. 정말요? 이게 노란 게 이제 어르신들 나이거든요. 예, 탄력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네네, 탄력 굉장히 다르고 이게 부드러워요. 네, 이제 그러네요. 지금은 조금 앉아서 하는 거는 손을 잡아서 네. 한 바퀴만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릴까요? 네. 그래서 이 자체가 되면 우리가 딱 이렇게 나란히 하는 네. 자세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어깨 강화를 하는데 저 우리 그 노젓기 있자. 네. 예. 그래서 하나 할 때 왜 그렇죠? 이렇게. 네. 네, 고개는 안 숙이셔요. 그래서 상태만 그대로 가서 하나, 둘. 당겨주는 거예요. 네. 밴드를. 당겨 팽팽하게. 딱 어깨 넓이로. 네네. 다시 한번 하나, 둘. 둘. 다시. 자, 미소는 얼굴을 빡 얼굴을 웃으면서 둘. 어머, 장윤준 선생님. 저랑 같이 다녀요. 저 좀 자신 있죠? 네. 그대로 해서 자 어깨를 넣어서 그대로 올려요? 쭉 예. 그 자체에서 옆으로 쫙 천천히 몸은 가지 말고 몸은 가만히 있나요? 팔만 살짝 예 다시 바로 해서 네. 옆으로 몸은 네. 가만히 있고. 오, 이거 다시 쉽지 바로 않다. 해서 앞으로 앞으로. 그대로 해서 네. 자 허리만 돌릴게요. 허리만. 자,
예, 쭉. 팔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네, 허리를 돌리는 거죠. 허리를 돌리고 허리만. 다시 돌아오고. 제자리 오고. 네, 김쌤님 장윤정 선생님 다칩니다. 아, 예. 예, 잘. 네. 슬로우 고고. 네, 그대로 앞으로.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땀 난다, 이거만. 네. 이것도 힘드네요. 네. 이야. 앉아서 하는 거 배워왔으니까 네. 예, 이제는 아예 서서 하는 동작도 몇 군데 좀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좋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네. 예쁜 장윤정 선생님과 네. 김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중앙으로 들고 나가셔서 나가나요? 예, 선생님? 네, 밴드를 아, 들고 가지고 나가나요? 나오세요. 예. 본격적으로 좀 몇 동작 가르쳐 주십시오. 어려우면 안 되는데? 우리 잘생긴 김쌤도 함께 하십니다. 네. 한쪽만 이쁘다 해주세요. 이거. 선생님, 저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팔을 한번 뻗어서 뻗을까요? 길게 부딪히지 잡나요? 않게. 네. 예. 부딪히지 자, 않고.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리고. 예. 김쌤 천천히 하세요. 네. 괜찮아요. 준비 예. 동작이 좀 예. 필요하네요. 네. 다시 두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예. 다시 한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예. 그래서 손을 주먹을 잡지 말고 네. 펴주세요. 괜찮아요. 펼까요? 예. 이렇게? 그리고 주먹을 잡으면 팔만 힘이 들어가거든요. 손을 펴면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아, 예.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 요 중요하다. 상태에서 그냥 하면 네.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엄마 주세요. 큐! 네. 자, 네. 왼쪽, 오른쪽. 김새, 빵긋빵긋, 웃으세요. 미소. 엄마 조금 크게 해주세요. 일단 쉬워요, 이거. 일단 쉬워. 자, 그럼 옆으로. 천천히. 김새님 가슴에 띄우세요. 천천히 띄우세요. 네. 자, 그대로 위로. 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앞으로. 따라오네요. 그대로 위로. 뒤로. 어깨 뒤로. 얼굴은 미소. 아, 예, 미소. 미소. 어깨. 김채님 웃어주세요. 위로. 꽤 난이도가 있어요. 그대로 앞으로. 웃으면서. 웃으면서 김쌤 웃으면서 예, 쭉. 너 춤춰야 돼. 어렵죠? 왜 앉으면 진짜. 간주이는. 예. 자, 팔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한 바퀴만 돌려주세요. 네. 자, 오른발. 오른발. 예. 장윤준 쌤 네. 무릎 때문에 천천히 할게요. 자, 상대에서 허리, 무릎 앞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앞으로. 예. 네. 자, 그대로 올려주세요. 올려요? 안 올라. 안 올라가. 할게요. 안 올라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네. 안 올라가. 네. 천천히. 어렵다. 그대로. 이거. 다시 어깨까지만 할게요. 무릎은 꿇으시고. 김수희 잘하시네요. 그래요? 하겠어요. 자, 그대로 내리시고. 자, 팔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구부리시고, 뒤로 내시고, 위로. 어깨까지. 어깨까지 할게요. 네, 천천히. 와, 정말 예. 웃음을 안 잃으셔요. 네. 와. 자, 그대로 내리시고, 힘들 것 같아요. 천천히. 다시. 네. 천천히 올리시고. 조금 이따가 쉬운 동작 할게요. 쉬운 거 계속 맞나요? 보고 있어야 되죠? 네. 자, 쉬운 동작 할게요. 네. 오른발 밟고. 밟고. 예. 그대로 당기세요. 이렇게. 당길까요? 천천히 이렇게. 다리를. 예. 이게 더 어려운데.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게 더 어려운데. 어려워요? 자, 기준이 뭐예요? 하체 근력 운동인데 오늘 장윤정 선생님한테 맞췄어요. 양쪽에 밟을게요. 어렵다. 네. 엄마기 끝났어요. 네. 와. 와. 야, 박수 한번. 박수. 네. 엎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게 아니 밴드가 이거 유아용 밴드로 다시 해야 되겠어. 너무 탄력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힘드셨죠?
아니 근데 이게 운동이 되겠나?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재미로 하긴 숨차요, 숨차. 그렇죠. 네. 그래서 복식호흡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 천천히 위로 이렇게 어르신들 되게 잘하셔요. 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 하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걷기 운동도 많이 시키지만 세라밴드를 가지고 집에서 앉아서 하는 동작 운동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밖을 나갈 수 있도록 예, 앉아 있으면 자연 장기도 다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 평소에 운동 안 하시다가 이거 혹시나 네. 이거 하면서 다치신 분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하기 전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제 풀어주고 마음 열기부터 하고 지금 이제 워낙에 잘하는 두 분이기 때문에 수준에 맞췄고요. 어르신들은 조금 난이도가 약하겠죠. 네, 아무래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도 낙상이 위험인데 이제 어르신들이 가면 경로당에는 거의 70대 후반부터 80대 이렇게 90대거든요. 그래서 노인대학이나 이쪽으로 가면 조금 젊고 복지관은 조금 더 젊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경로당에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하는 세라밴드 운동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앉아서 이 밴드를 네. 이용해서 또 하는군요. 네네. 김쌤 한번 해보시니까 집에서 어떻게 좀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인지 궁금한데요. 예. 근데 이거 어른들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근력 운동이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줄 예를 들어 어른들을 한 줄로 하면 좀 두 줄로 하면 강도를 세게 하면은 그냥 땀 흐를 것 같아요. 빠르게 습득하시네요. 역시 김쌤. 솔직히 집에 있으면은 주부들은 집안일 좀 해놓고는 좋아하는 드라마나 뭐 아니면 요즘 트로트 열풍이라서 이런 프로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보잖아요. 이럴 때 서서 그냥 노래 나오니까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하면 굉장히 쉽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이 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제 어르신들의 음악을 트로트가 익숙하고 그리고 옛날에 듣던 음악이 이제 자연스럽게 훨씬 접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해머가 늙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반복적인 운동을 계속 시켜 드려야 되고. 근데 음악만 딱 바꿔도 내 동작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묻지 마세요 했다가 내 나이가 어때서 했다가 동작은 똑같아요. 근데 앞에 한 거 제일 쉽다고 앞에 가잖아요. 동댕이 똑같은 게도. 네. 이런 노하우가 하나씩 쌓이는 거죠. 네네네. 지금은 이제 회장님이신데 그래도 처음 시작한 순간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이 노인 스포츠 네. 지도자로 활동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노인 스포츠는 지금 9년 됐습니다. 9년. 그러면 9년 만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수준까지 오신 거예요. 네네. 그 앞에 이제 또 노인 스포츠는 15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9년 차고 그 앞에는 또 민간 자격증으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 체조 이렇게 지도사 자격증들이 있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연장선으로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격증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방금도 막 줄줄 나오시던데. 아니 이제 자격증이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고자 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근육학을 하려면 우리가 비만이나 사람의 형태나 이걸 배워야 되고 이제 평생 교육은 하려면 평생 교육사가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평생 교육을 하면서 미용 쪽을 했으니까 미용은 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쩌다 60장이 되었네요. 60장의 자격증을 자격증이 갖고 계시네요. 네.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 법 지도사가 되셔야 되겠어요. 세상에 일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많은 자격증 중에서 이렇게 노인 스포츠 지도자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활체육 대축전을 가게 됐는데 네. 지도자들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무대에 세워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갖다가 7분 내지 이렇게 10분 정도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어르신들 얼굴이 참 안 보셔서 그런데 너무나 밝고 너무나 행복한 해맑은 5살에 7살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가 40대였는데 나는 60대가 되면 뭘 할까. 그래서 그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는 항승환 박사님 때문에 웃음을 알게 되었고 그 웃음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모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노인 스포츠라는 자체가 이게 되면서 국가 자격증을 따서 나도 60이 되든 70이 되든 어르신들하고 체조하고 즐겁게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계속 사회 활동을 하셨었어요? 아니면 이제 전업주부 하시다가 무슨 계기가 돼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전업주부 하다가 사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를? 한 17년 전인데 아픈 이야기인데 17년 전에 이제 제 혼자 몸으로 아이 3명을 이렇게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라는 이거 갑자기 눈물이 찡하네요. 엄마라는 자리가 이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이 아이들 3명을 이제 중학생, 대학생 거기다가 이제 제가 또 대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 5시 반부터 저녁에는 11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 교육사, 우리가 피부 관리실, 외래 강사, 비만 강사 이렇게 막 평생 교육사 이렇게 기업 강사 이런 게 하다 보면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어머니가 눈물이 찡하셨으니까 따님한테 여쭤볼게요. 17년 전 그때 엄마 모습이 기억이 나시죠? 네, 그때 새벽에 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눈물이 찡해요. 그때 그러면 몇 살 정도셨어요? 그때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고생한다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아프셨었나 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동생들도 많이 돌봐야 되겠다. 큰 딸이니까.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은 사실 중학생 딸한테는 그때 엄마 손이 가장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삼십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네. 잠깐 조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일인데 저거 동생이 중학생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웠구나.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중학생이 챙긴 거죠. 그러면 제가 10대의 알을 낳는 수밖에 없겠어요. 아이고. 좀 전에 뭐 자격증 얘기하실 때 보면 60여 개가 넘는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들이 다 나열해서 들어보면 단순 노동이 아니고 정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자격증을 따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자격증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걸 딸 힘이?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식이었고요. 네. 이제 자식들한테 꿈을 향해서 신념을 가지고 네. 끝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 네.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분야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돼서 정확한 아직 우리나라에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입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기 꿈을 향해 갔고요. 저도 이제 주부로 있다가 사회에 나가니까 이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꿈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자격증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네.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인생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그렇죠. 네. 또 반대편에서 보면은 그만큼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못 찾았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 자꾸 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적성에 맞는 일이었고요. 네. 앞에 일을 버리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근육학을 했더라면 그 근육학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을 갖다가 체조나 지금 지도자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60개 자격증을 저희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가져올 걸. 저희한테 굉장히 생소한 자격증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칭찬 지도사가 있고요. 저 정말 궁금해요. 아까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칭찬 지도사. 행복 지도사가 있고 네. 성희롱 성폭력 지도사가 있고 예방 지도사. 네. 성희롱 성폭력 그 예방 지도사가 있고 그거는 또 이제 청소년을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가 칭찬 지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희롱, 성폭력을 그것만 이렇게 강의하면 요즘 아이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이제 각 이렇게 강의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어르신들은 또 노인 심리 지도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치매 예방 지도사가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노인 스포츠 국가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공예 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노래 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걷기 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하나를 하려면 어쨌든 여러 가지가 같이 다 동반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사는 방법 지도사가 가장 하나 더 만드셔야 된다고요. 칭찬 지도사가 있다는 거 정말 처음 알았어요. 와, 정말 다양한 네, 참 잘생겼네요. 칭찬 지도사. 칭찬 지도자답게 딱 적시적소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네.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가장 적성이 맞으세요? 그러면? 네, 저는 이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한 하고 싶은 노인 스포츠가 정말로 행복해요. 네. 어르신들이 감동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저도 나중에 노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니까 이제 그렇죠. 직업적으로도 유명한 거고요, 사실. 엄청나게 맞아요. 전망이 있죠. 유망하니까 지금 따님께서 뛰어드셨잖아요. 그렇다고 보죠. 왜냐하면 다양한 직업이 올해도 30개가 없으신데요. 근데 이제 사람을 케어하는 직업은 날로 자꾸만 이게 더 업그레이드 발전되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로봇이 IT가 전체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을 케어하는 거는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격증도 많고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을 다 챙기는 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명 강사로 소문이 나서 전국 팔도에서 많이들 찾아주신다는데 일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이제 2월 달은 이제 강사들이 강의를 딱 준비하는 한 해 강의를 준비하는 달이고요. 이제 2월 달이 지나고 나면 3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의 강의가 있고 토일도 강의가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노인 스포츠가 4월 달에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전국 지금 지부 지회에서 이게 20-30명이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고 있죠. 네. 재미있게. 지금도 이렇게 바쁘셔서 예나 지금이나 엄마 보기는 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도 같이 일을 하니까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요 이렇게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었던 게 30대 한 중반쯤 됐을 때 우리 노인 그 복지관에서 제가 노래 강사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를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 저를 새파랗게 어린 게 말겠노? 약간 이런 네가 뭐 알겠노? 이런 거라서 저는 약간 좀 따님을 보면 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좀 힘든 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업할 때. 수업할 때 힘들 때마다 회장님이 조금씩은 도와주시고 집중력을 꽉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가 있긴 있나 보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어르신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구나. 역시 회장님이 다르긴 다르네요. 아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강사의 나이가 젊어서 좋은 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딸 딱 비교를 해보면 난 이래서 장점이야, 난 이래서 장점이야 하면 서로의 장점. 예. 나이가 많아서의 장점은 빨리 소통이 된다는 거죠. 네, 예, 아무래도. 빨리 네. 소통이 되고 이제 웬만큼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청각에 가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어르신들 그냥 말씀하시는 건데도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있는 강사들은 그게 충분하게 이해가 가죠. 그러면 어머니 하지 마세요. 잠깐 앉아 계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젊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조금 힘들죠. 젊은 강사님은 장점, 나만의 장점. 예. 나이 든 강사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그런 모습은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 옆에 있으니까 장점을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힘듭니다. 그런 젊은 강사가 가서 그 우리 어르신들한테 뭐 어르신 안 하고 오빠 언니 이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호칭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오빠 언니 하면 조금 그런가? 무리함이 있어서 그냥 어머니 네. 아버님으로 아버님. 네네 그러면 정말 손녀 손자 보듯이 네. 잘 챙겨주십니다. 호칭 중요하죠.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네. 운동을 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뭐 표정부터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예. 왜냐면 다양한 강사들이 많이 오기 예. 때문에 오늘도 또 이제 해서 한번 해봐. 이렇게 뒤를 해가지고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서 이제 앉혀서 이렇게 당기게 하는 거는 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강사의 또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하셨어요? 예. 장윤중 어머니 많이 이뻐주셨다. 우리 손자가 막 팩을 갖다 줘갖고요. 역시. 그러면 오늘 머리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김쌤 할아버지 같이 하셔요. 잘 안 들려. 네. 자, 크게 할게요. 오른손 주먹 쥐고. 예, 왼손 펴고. 예. 자, 숫자를 하는데 하나 펴고 하나 접을게요. 아 예. 예. 근데 이것을 소리를 내셔야 돼요. 네. 소리를 내셔야 얘가 알아들어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유, 잘하시네요. 김샘 할아버지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손을 하나 펴셔야 돼요. 예, 그렇죠. 둘다 접혔어. 예, 요렇게 펴셔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를 접고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따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대회 같은 것도 여신다고 하던데. 네, 제가 15년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네. 16년도에 이제 이 지도사들이 나가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네. 이 어르신들이 배우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17개 도시에서 이제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네. 한번 했는데 1,700명이 이렇게 전국 실버 체조 경연대를 전국 대회를 여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 실버 체조 격연대. 창원 TV에서 열어서 그걸 했는데 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에 이제 이렇게 모든 분들도 다 좋아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게 3회차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3년째 안 하고 올해 10월 달에 제4회. 전국 다시. 실버 체조 대회. 실버 전국 실버 체조 경연대. 와. 네. 그럼 뭐 서로 저기 경쟁심도 있고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르신들끼리. 네네네네. 우리 따님께서도 경남지부에서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계시겠는데요. 네, 저희도 저희 어르신을 모시고 출전하려고 합니다. 경쟁이네 이제. 더 잘해야 되겠어요 진짜. 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가르치시다 보면은 막 뭐 온갖 에피소드가 다 있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이런 수강생들 없어요? 이제 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가르쳐 드린 걸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려고 예. 하거든요. 근데 잘 못하면 이제 딱 이렇게 유치원생에 가까워요. 싸워요. 이럴 수가. 못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거 경로당 어르신하고 노인대학 어르신하고 노인대학 어르신은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안 놀아요.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 보네요. 아니요. 수준 차이 난다고. 아이고야. 나름의 어떤 그게 있으시고. 네, 이제 자기만의.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봤더니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은 조금 젊어요. 근데 그래서 거의 이렇게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이나 거의 이렇게 많이 이제 움직이기 힘들 때
그때 이제 경로당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융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직업인 거네요. 그러네요. 우리 따님은 최한나 강사는 지도자님께서는 특히나 기억에 남는 수강생 있나요? 재미있었던 일이라든지. 보통 왠지 저러면은 우리 손자랑 좀 소개팅 시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가능한데요? 있었고 네. 수업 마칠 때마다 밀크 커피를 주셔가지고 제 감사합니다고 뭐 하셨는데 본이 한 10잔 정도 고맙다고. 네, 계속 예. 챙겨주시면서 네, 아, 그런 분들 기억이 나네요. 좋았겠네요. 행복했습니다. 살은 조금 쪘습니다. 아 정말 명 강사로 거듭났고 따님까지도 이렇게 지도자의 길로 걷게 하신 우리 김영 강사.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위기도 있었다면서요. 아, 제가 이제 외부 특강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쵸. 예, 기업이나 이런 이제 강의를 갔다 오는데 15년도에 저희가 이제 양산 그 고속도로에서 뒤에 차가 제 차를 박아서 네. 반대로 날아갔어요. 차가 그 반대로 날아가서 세 바퀴를 구르고 차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어백이 안 터졌으면 저는 아마 그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내려보니까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어이구야. 네, 저 한쪽 어깨만 이제 안전벨트 때문에 이렇게 제껴가지고 지금도 이제 오른쪽이 조금 아직까지 완전 회복은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28일 정도 병원에 있었거든요. 예. 거기 있으면서 제 인생이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다시 덤으로 사는 거고 얼마나 이게 삶이 소중한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28일 있으면서 제가 장기 기증도 다 하고 연명 치료도 안 한다고 가서 다 해놓고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하나도 부정이 없고 미운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어디 가서 이렇게 이쁜 사람들 만날 겁니까? 칭찬 지도사님. 정말 긍정의 아이콘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큰 사고였으면은 네. 그 후유증은 없으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후유증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천만다행인 거죠. 진짜. 네. 근데 이제 큰 차가 옆으로 오면 조금 무섭는데 병원 28일 나오고 뭐 바로 강의를 했어요. 바로요? 네. 야. 아니 보통 그 정도 사고 나면 우리는 몸도 회복해야 되죠, 마음도 네네네네. 놀란 가슴도 회복을 해야 되죠. 이러면은 사실은 다시 일터에 복귀를 하는데 네.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네네. 복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옆에서 따님은 좀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빨리셨을 것 엄마가 같은데요. 너무 빨리 예. 복귀를 해서 저희 3남매 열심히 알렸지만 어머니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은 엄마가 더 열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따님보다. 못 살리는 엄마. 우리 김영 회장님은 지금 하시는 일이 정년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만큼 언제든지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니어 분들보다 이 체력이 딸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어르신들과 같이 체조를 하기 때문에 건강이 더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훨씬 이렇게 체력도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일반 우리 나이 친구들 이제 집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죠. 어쩐지 훨씬 젊어 보이세요. 네. 아까 저 나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예. 조끼 예. 저는 진짜 저분 동생인 줄 알았어요. 누나, 근데 언제까지 하실 것 같으세요? 몇 살까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네네.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 네. 있고 네. 내가 강사로 가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제가 다리로 움직이는 동안에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후배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다 주고 가고 싶고 이렇게 모든 걸 이제 강사로서가 아니고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행복해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정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김영 회장님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노인 스포츠 지도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관심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지금 리모컨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계시는 분이나 삶이 무력하다든지 이렇게 내가 삶에
살아가는 지금 의미가 뭔가라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부터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따려고 하지 말고 네. 나와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강좌가 있는 데 가서 예. 한번 접해보고 정말 이게 나하고 적성이 맞다 싶으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노인 스포츠 지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네, 네네네. 그러면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어디 가까운데 제일- 어디 가면은 네, 배울 수 제일 있을까요? 좋은 거는 가톨릭 대학과 한의대에서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대구 지금 지부가 예. 한국 사단법인 한국 노인 스포츠 지도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무료 스터디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한 6개월 안에 강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자를 양성해서 현장에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시니어 분들이 이 노인 스포츠 지도를 처음 뭐 접하거나 네. 처음 이제 강연을 나가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뭔가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네. 옛날에 이제 45세 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을 비교해보면 강의는 자기가 어릴 때 너무 공부를 해서 되고 싶은 게 교사였대요. 네, 교사였는데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고 삶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우연찮게 저희들이 왔는데 자기가 이제 살짝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는 하고 싶은데 저 학벌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그걸 검정고시 보고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요즘은 워낙에 디지털 것도 많으니까 그걸 해서 이렇게 노인 스포츠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첫 강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나와서 너무 통곡을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뭔가가 이렇게 꿈을 이루간다는 것만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채워주는 직업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따님하고 잠시 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분 어떻게 잘 맞으시나 하니까 안 맞아요? 바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근데 동생들하고 엄마는 잘 맞는데 그래요? 우리 큰 딸하고는 잘 안 맞대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셨나요? 엄마한테 좀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꼭 불만이 아니더라도 엄마 이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이제 좀 엄마를 걱정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노하우를 좀 빨리 전수해 주셔가지고 예. 저 빨리 푸세요, 어머니. 젊은 강사가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엄마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따님이자 따님이자 후배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자식이지만 6개월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6개월 만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길을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제 차곡차곡 자기가 지금 갖춰가고 전공이 아닌 교육학에서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건 진짜 힘들거든, 공부하면. 그래도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지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엄마 회장이기 전에 엄마이기 때문에 휴가를 이렇게 좀 빼달라, 좀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싶고 이제 선배로서는 내가 이제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해서 또 수많은 사람한테 꿈을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또 엄마의 속마음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따님이 눈에 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같은 직업을 모녀가 가진다는 건 알 수 없는 고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따님은 이제 젊은 스포츠 지도사로서 2세대잖아요. 엄마 네. 6세대였다. 젊은 노인 스포츠 지도사로서 뭔가 좀 바꿔보고 싶은 거, 좀 건의하고 싶은 거 있다면 그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의 노인 스포츠 지도사들은 다들 한 40대 후반, 50대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 방법이 이제 교수 방법이 조금 전형적이셔서 조금만 이렇게 패러다임을 깨고 참신한 교수 방법으로 어르신한테 다가가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좀 더 멋진 강사로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좀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늘 젊은 분들 얘기를 크게 또 반영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의 얘기를 경청해야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 앞으로의 꿈과 계획 아마 원대한 꿈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253개의 도시 군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의 이런 센터가 다 생겨서 네.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을 전도할 수 있는 그 253개의 지부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한 사람이 행복하면 전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아우.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저는 어르신들이 모두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스포츠 지도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회장님을 보필해서 많은 지혜지부가 챙겨서 행복을 다 전할 수 네.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전국의 지자체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텐데요.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도 두 분께서 건강하게 활동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인생 2막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하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또 용기를 내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왜 주변 둘러보면요, 뭔가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침마당 대구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이야기 조금 더 재미있게 풀어나가 볼게요. 예, 아침마당 대구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8시 2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